일단은 이제 이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의 이 동반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격이 너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뭐 사실상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사상 최대치, 다우지수, S&P 500 지수 전부 다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니케이는 올해만 1월 달에만 13% 올랐어요. 그 이제 뭐 34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그리고 나서도 올해 13% 추가 폭등 나오고 미국의 다우지수 또 일본 같은 경우에 폭등 나오고 추가적으로 30%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여기도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3,300 대비해서 일본은 한 4,500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4,500 수준.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 3,400, 유럽도 3,400. 근데 우리나라만 못 간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월 한 달 동안에 3천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들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저평가 상태의 종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PBR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저평가라는 건 저 PBR만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시장 지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IT 못 가죠. IT 날라간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IT 날라가면 시장 지수는 더 가벼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농담이 아니라 현대차나 KB금융만큼 못 움직일 것 같아요? 하루에? 움직인다니까. 2020년 10월, 11월,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1월 달까지 보셨잖아요. 11주 만에 삼성전자가 75% 올라가요. 현대차,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 LG화까지도. 그러면 그 흐름을 지금의 기준에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3월 말까지 뭐 50%만 올라와도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시장 지수는요 3천 넘기지. 3,300 그것도 넘기죠. 지금 2천 뭐 600 향해서 다 올라와 있잖아. 또 한 방에 뭐 50포인트씩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어제 오늘 막 2,600에 한 방에 뭐 2,300 깨지는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2,600에 3,300, 700포인트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란 말이에요. 지수 얘기할 때 항상 보면 방송 나오는 친구들조차도 퍼센테이지를 안 보고 몇백 포인트 오른다 이 착각을 해 자꾸. 30%만 올라도 750포인트입니다. 3,350이야. 30%. 왜 못 오른다고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올라가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기아 이미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현대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그러면 주도주라는 거는 걔네들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지수는 이제 막 신고가를 넘기는 그 상황이다. 지수 실질적으로는 기아가 날아가 있는데 신고가 사상 최대치인데 또 현대차 사상 52주 신고가 그냥 단방에 뚫었죠. 매물벽 개뿔 매물벽이었어. 대형주 기술적 분석하면서 매물벽이 여긴다는 그거는 정신 나간 얘기고 대형주가 매물벽이었습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데. 결론적으로 주력주라는 거는 이미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은 신고가가 아닌데도. 반면에 못 가는 애들 무지하게 많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기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지금 IT 쪽이 너무 못 가니까 속상한 거예요. 가긴 가는데도 속상한 거지. 유치원생들 투정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의 기준에서는. 아니 다른 쪽은 뭐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쪽도 있겠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아이고 앵캠 오래간만에 문자 매수 사인 냈더니 꺾이네. 오히려 다른 거는 차익 실현 사인도 내면서 어찌됐든 우리의 기준에 주간 단위 내내 현대차 하루 빼고 매일매일 나갔어. 왜? 주력이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주력이니까. 그리고 이게 멋부리려고요? 신고가라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23일에 85,000원 부착되고 지금 올라온 게 얼마예요? 3만 원 올라왔어.
얼마에 40% 올라온 거야. 기아가 시가총액 6위가. 7월 말에 지난해 7월 말에 2차 전지 묻지마 투자의 절정에 달해서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시가총액 90조까지 올라오던 그런 흐름과는 다르잖아요. 두 종목이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겼어. 그걸 정상이라고 700만 원 간다고 배터리 그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에코프로 7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잘리는 거야 걔는. 내가 볼 땐 잘린 거지. 지가 먼저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다 죽여놓은 거냐 이조원 장에. 2600인데 자동차는 신고가거든. 2600인데 하이닉스는 신고가 52주 신고가 다 해주고 사상세대 신고가 목전에 있거든.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랠리 중이거든. 2차 전지 초전 박살이잖아. 한미반도체 특권 들면 쟤도 신고가죠. 뭐 사상 최대치. 배터리 얘 지금 뭐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을까? 난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안 뜨던데 유튜브에. 기아, 현대차 그렇게 욕을 하고. 걔 만약에 기아에서 값어치도 없으니까 건들지도 않은 거지. 만약에 자동차 그룹에서 이 녀석 봐라고 건드려서 걔는 인생 조지는 거지. 그나마 한미반도체 정도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말았으니까 끝나는 거지.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팔아가지고 2차 전지 몰빵해라? 지금도? 아우 정신 나간 것들. 결론적으로 2월 1일, 2월 2일까지도 자동차는 무조건 편입해요. 다만 오늘 우리가 현대차와 KB금융에 대한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KB금융은 매도 사인 낸 가격에 맴돌고 있고, 현대차는 매도 사인을 내고 한 템포 위에 있죠. 지금 한 번 더 매도 사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도 사인을 냈을 때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재편입할 거니까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라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소미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잠시 후 포트폴리오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갭상승 5%니까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흐름이니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대처해 놓고 재편입하자. 어느 가격에서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대로. 그 가격이 21만 9,300원, 21만 7,100원이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이 얼마냐면은 21만 9,500원하고 21만 7,500원 평균 그럼 얼마야? 2,000원이니까 1,000원 하면 21만 8,500원에 파는 거잖아요. 21만 8,500원에 팔고 5,000원도 올랐어. 그럼 2.5% 오른 거예요. 그거는 까치밥이야. 까치밥이더라도 더 갈 것 같으면 거기서 더 사면 돼요. 근데 더 가 안 가? 더 간다니까. 30만 원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팔면 되는데 그래도 단기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갭상승의 음봉이면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자 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거 아니에요. 대수 호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조원 장을 결국은 놓치고 또 이탈하신 분이 한 명인가 계세요.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매입한 현대차, 기아는 15% 계속 가져가나요? 등락에 상관없이 고점에 차익 실현할까요? 이게 고점이 아니에요. 30만 원 갑니다.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주력주 재편입할 겁니다. 가격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매매가 번거로우시면 굳이 매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매도 안 하고 주어진 최종 목표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하든지 혹은 고점에 매도하더라도 저점에 다시 매수하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고점에서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전략상. 현대차의 궁극적 목표 주가는 30만 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배터리 욕 그렇게 해놓고 박순혁이 욕해놓고 에코프로 700만 원 가는 거 뭐 막 욕해놓고 주가 이제 뭐 52주 고가 넘겼다고 그냥 또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 윤정두가. 아니지. 우리는 30만 원인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에 그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4배, 5배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영업이익이. 제 기억이 맞다면 2조 4천억 영업이익에 지금 15조 영업이익을 작년에 찍었으니까 그 실적의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해서 또 사상 그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그 엄청난 쌍끌이 매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움직였으니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PBR, 저 PER 양쪽 다. 정책적인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는 뭐 주간 단위에서 하루 빼고는 그리고 원래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31일 날 방송에 갖고 나가려고 했다가 수정하기 귀찮아서 냅뒀던 거예요. 어쨌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고생하셨지만은 결국은 뭐 돌려놨어요. 지금 뭐 고점 대비 밀려 있을 땐 개별 차익 실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률 상위 종목에서도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제주 반도체 우리 문자 한 번도 안 나왔어.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문자 안 나가잖아요. 교육만 해드렸죠. 그게 뭐 몇백 %씩 움직이는데 저걸 정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력부터 하이닉스부터 채우고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요 순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한 기준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걸로. 그리고 고용하고 SFA 반도체는 잘 차익 실현이 됐는데 SFA 반도체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가급적이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으로 옮기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도 불편하시면 가지고 계시면 전략 제가 꾸려드릴 테니까. IT 소부장 쪽은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진짜 뭐 개별 매매 기준. 저기는 뭐 수급이나 이런 걸 추정 추이를 가지고 갈 수 없고 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터지고 고점 넘기느냐 그거 하나.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의 기준 뭐 이렇게. 조금 이따 이제 아프리카 TV나 이런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정리해 드릴 건데 몸집 가볍게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 기회에 시장의 고점이라고 인식해서가 아니고 시장 트렌드는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어차피 IT가 주도력을 다시 가져갈 거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 지주사 다시 가져갈 거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자꾸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쉬운 거예요. 그 비중만 좀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상한가 종목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HLB 생명과학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돼 있기 때문에 전량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변동률이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KB금융 미친 듯이 샀죠.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본인들도 인지도 못하는 걸 방송에서 헛소리를 해. 얘기하다 보면 말도 꼬이고 그래 놓고 뭐 헛소리 하다가 결국은 뭐 금융지수사 좋고 금융사 좋고 뭐 어쩌고 저평가고 저 PBR 헛소리 다 하고 나서 결국 제주은행 주잖아. 근데 제주은행의 대주주 비중이 79%대 80%에 달한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20%인데 그럼 시가총액이 3,000원일 때부터 더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3,000원, 3,500억 정도일 때 3,500억일 때 유통 물량 20%면은 700억이잖아요. 700억인데 거래되면 4,000억씩 터뜨려. 누군가는 쌓아 올린 거야. 근데 매집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고빈도 거래를 그래서 매수매도 이런 식의 거래가 터지는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쫙 뻗어 올려서 24%까지. 근데 거기서 꼬리 달리는 순간 빼야죠. 빼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일정 범위의 물량을 갖고 있던 쪽이 있다 할지라도 지분 신고는 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고. 적절하게 다시 들어올리고 나서 거기서 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야 보셨죠 대박이죠 이러면 안 돼. 또
완성차가 지금 날아가는 거지. 하다못해 21년도에 시가총액 10위, 기아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던 현대모비스도 제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막 움직이고. 근데 거기다 대고 소부장 쪽을 먼저 얘기해. 물론 우리도 성우 하이텍을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윤종국 때문에 고점에 잡으셔서. 근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우 하이텍을 잘라내서 현대차로 옮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결국 50이지 고가예요. 성우 하이텍은 바닥반 반력이 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힘들어요. 뭐 앞으로는 이제 꽃길을 걸을 수 있죠. 자동차의 이 완성차의 이 흐름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조금 횡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좀 눌려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부장 쪽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해야 돼. 근데 그래서 결론은 제주은행이 아니라 지금 완전 윤정두는 완전히 다른 게 그거잖아요. 이 제주은행 헛소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KB금융인 거고, 하나금융 주주인 거고. 자동차 소부장 얘기하고 있고 거래량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완성차를 얘기하고 있고. 실질 수익인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변동성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주사에 대한 부분. 삼성물산도 이제 지주사 성격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삼성물산 이렇게 눌려 있죠. 거기에 두산이라든가 SK라든가 GS, LG가 아마 눌려 있을 거예요. 지주사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PBR이라고 지주사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지금 원활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PBR에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정부가 지수를 땡기기 위한 거지 저 PBR 종목의 주가를 회복시켜 주려는 게 아니야. 저 PBR 종목에서 PER도 낮은 그러니까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데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종목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시장 결론은 지수를 땡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수를. 근데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PBR이 0.3인데 적자란 말이야. 만년 적자. 전기세 인상 안 해주는 이상 또 원전 사용하게끔 해주지 않는 이상 만년 적자란 말이야. 근데 자산가치 부분이 있다고 해서 0.3배 그 0.2배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적으로 들어 올려놓겠다? 누가 사? 한국전력이 적자인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내? 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그거를 ETF 상품 만들어서 그 한국전력을 때려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LG, GS, 두산, SK, 나머지 또 지주사들에 대해서 뭐 PBR이 낮은 종목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 그거를 거래량도 없는데 거래대가 없는데 그걸 막 사라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 정부도 무작위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윤정도는 지주사 성격의 뭐 삼성물산도 굉장히 강했지만 검색해 떴을 때 이 삼성물산은 결국은 검색해 뜨고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매수의 기준은요. 금융지주사. 실적까지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실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KB금융도 매도 사인을 냈지만 KB금융 지금 6만 5천 원이에요. 매도 사인을 냈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KB금융이나 이런 쪽이 눌려지니까 뭐 현대차는 여전히 강세지만 그래서인지 IT 쪽이 조금 움직이려고는 해요. 어찌됐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수 사인을 낼 때 뭐라고 올려드렸냐면은 뭐라고 올려드렸어요? 주력주라고 차익 실현할 때에도 주력주 매도 사인 낼 때에도 주력주라고 올려드려요. 주력주라고. 현대차 그다음에 KB금융은 어딨니? 보자. 주력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주력주 10%입니다. 만약에 1월 달부터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 KB금융을 넣었을 거예요. 당연히. KB금융 제가 차익 실현 안 넣어놨나?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주력주라고 해서 10%. 그 차이점을 명확히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VIP 방에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 30만 원까지 목표주가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나 높게요? 주력주는 그렇습니다. 주력주는.
하이닉스요? 20만 원 봐요. 농담해라. 그렇게 가야 지수, 아니 지수 3,300 넘기는 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수 3,300 넘기는 거. 당연히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 3,300? 어? 주력주라고 써있죠. KB금융은. 신기하죠. 저 질문하는 분도 안 계셨어. 신기하지 않아? 윤정두가 야, 주력주라고 썼어. 응? 결론적으로 오늘의 현대차나 KB금융의 차익 실현은 정점이어서가 아니라 뭐 단기 고점도 아니야. 그냥 갭상승의 음봉이고 또 다음 주도 볼 수 있으니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알아요. 근데 금융사의 경우는 금융지주사는 뭐 실적 긍정적인 거 알고 하지만 금리 고금리 시대에서 예대 마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이런 해석 부분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이게 2015년도 자료거든요. 국내 및 주변국 유보액에 대한 과세제도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일단 어찌됐든 그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압박이 뭐냐면 야 이것들아 이 녀석들이 니네 저 PBR 종목분들 니네 회사에서 빨리빨리 대처 안 해? 이 녀석들이 아니 그러면 뭔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당근도 줄 수 있겠지만은 채찍을 때려야죠. 야 제대로 해. 근데 니들 만약에 주주하는 정책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은 윤정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셔야 돼. 어? 온 세상에 주식하는 모든 분들한테 윤정도랑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유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보액, 기업들의 유보금. 그 유보금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되고. 요 유보액에 대한 과세제도 PPT 지금 있죠. 그거 낱장 파일로 갖고 좀 올려드리세요. 요게 2장, 3장짜리예요. 3장 제가 넣어놨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에 폐지를 했어요. IMF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경기 살린다, 뭐 기업 어쩌고저쩌고 폐지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체적인 세수를 확대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방법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뭐 진짜 법전 책 하나 큰 책 하나 분량이 나오고 거기에서 금융 관련된 쪽은 또 한 분량이 나오고 윤정도 그 다 다운받아서 다 해석하고 그래서 많은 내용이 나와요. 배당, 저 PBR주, 저 PER주, 액면 분할. 그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해서 그래서 거래가 많이 증가해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데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거든 사실. 그럼 배당인데 니들 배당 많이 해라. 그거 강제할 수는 없잖아. 무슨 군사 조건이야? 그럼 제도로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돈 벌어서 아니 막말로 한국전력이 적자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들 전기세가 너무 싸. 그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들 전기요금 그렇게 헐값에 주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었잖아. 근데 주주하는 정책을 안 하고 이만큼 쌓아놨단 말이야. 2010년 기준에.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다 보니까 저만큼 쌓였는데 지금 더 쌓였겠지. 아니 그러면 저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야 니들 돈 벌어서 돈 이빠이 쌓아놨는데 이것들이 확 그냥 막 그냥 주주하는 정책 안 해? 대주주만 살줄 거야? 이것들이 확? 그래서 예를 들면 기아 같은 케이스에서 자 우리 자사주매에 5천억 할 거예요. 시가총액 40억짜리 5천억 해봐야 개뿔 명분이 되는 거죠. 그 어찌됐건 5천억 매수해서 응? 절반 이익 소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분기에 경영 실력 봐갖고 다 소각할게. 2014년도에 니들 이거 유보에 가만히 주주하는 정책 안 하면 가만 안 둬. 세금 매길 거야 이제는. 그랬더니 평상시에 진짜 돈 많이 벌면서 그 당시에 N소프트가 게임 업체가 아니야 성장주도 아니야. 완전히 걔네들은 돈을 막 끌고 모을 때였죠. 근데 배당도 안 해. 코딱지만큼 뿐이.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NC소프트까지도 배당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배당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5년 동안 했나? 무지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 놓고 지주사 전환할 때 유리해지죠. 근데 그게 이제 지주사 전환 걸림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자사주 이익 소각 14%였어요.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 예전보다 주가 더 가야 된다는 거, 그거 설명할 때 화폐 가치 이외에 자사주 14% 이익 소각했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지금 방송화면에 나오는 이 화면까지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요 PPT까지. 이거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윤정두가 그러면은 윤정두 모셔가야 돼. 그럼 정부가 농담이 아니라. 야, 이런 훌륭한 정책을 윤정두가 다 기억하고 있구나. 어? 농담이 아니라 저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그럼 기업들 앞다퉈가지고 우리도 자사주 매입할게, 우리도 배당할게.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외국인들이든 개인 투자자들이든 시장 막 지수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대대적으로 또 얘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9시 뉴스에 뭐 얼마를 돌파했습니다. 신고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치는 아니더라도 52주 고가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야. 돈 물밀듯이. 어디에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 여러분들은 선구자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막 들어와. 어디에? 주식형 펀드에 들어오는 거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솔직히 어제 마감 방송 때 보여드렸죠. 지주사나 이런 쪽에 주가 올라가는 쪽 딱 보면 연기금이 때려 산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땐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얘기도 했을 수 있지. 야, 연기금아, 시장 좀 견인해야 되는데 사. 그럼 연기금이 똘똘하면 또 괜찮은데 똘똘하시죠, 이 정도보다. 근데 만약에라도 정부의 눈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PBR 주사로 그러니까 그럼 한국전력 때려 살 거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누가 짰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솔직히 저거 금융시장에서 말 굉장히 많아요. 저 PBR 종목 기준점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배 미만인 종목이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아니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예가 뭐예요? 일본이 1.45배고 미국이 뭐 4.7배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1.5배인데 삼성전자가 4배가 더 이상할 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그거 해놓은 거 있죠. 그 엔비디아 표 작업해놓은 거 있죠. 엔비디아 시가총액하고 뭐 주식수 24억 7천만 주 뭐 이런 거. 그거 한 장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뭐 MS나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걔네들 PER 상상을 초월해요. PBR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기아는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야? 아니 기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배가 넘었어요. 그럼 얘는 못 간다는 얘기야? 지금 방송에 좀 말을 거칠게 할게요. 어제도 이제 그 메이저급 방송국에서들 막 쪽쪽 그랬거든요. 대표님이고 계속 갈 것 같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전화해봐. 전화 왔어. 너 내가 2가지만 알려줄게. 왜? 담당 PD도 지가 많이 알아야 전문가 휘두르지. 야 전문가들 나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고 종목은 계좌주 갖고 나서 또 헛소리 깔 건데 네가 PD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라. 금융주를 보려면 KB금융, 자동차를 보려면 현대차, 기아, 완성차, 지주사를 보려면 금융지주사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네가 생각해봐. 정신 나간 거야? 저 PBR 종목 한국전력 저평가로 살 거야? 아니잖아. PER이 같이 형성돼야지. 실적돼야지. 삼성전자가 1.5배인데 삼성전자 1.5배 PBR을 갖고 있는데 1.45배입니다. 삼성전자 40%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PBR이 2배가 돼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낮아요. 그럼 얘가 2배가 돼서 전체 시장의 PBR이 올라가는 게 그게 지수견인하는데 역할이 더 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수견인이잖아요. 뭐 총선을 앞두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방법이 되도 않는. 그리고 기업들도 지주사에 자사주 매입을 할까? 아니, 자기 사업이 없는데 무슨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려. 그리고 시장의 순기능이 저평가면 알아서 해소가 돼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 정책의 기준,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 떠나서 뭐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정부의 정책은 기준이 뭐다? 지수의 견인이다.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낮아졌을 거야. 어제 오늘 소외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낮아져 있을 거라고. 낮아져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비중이 한 27%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기회지 더. 응? 기회지 기회.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9%까지 했어요. 이번에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그 비중이 지금 나 세상에 26.6이야. 29% 비중에서 29.6. 그러니까 윤 정부가 승질을 내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도 시장 전체적인 견인 역할을 했던 29% 비중까지 형성됐던 쪽이 26.6으로 소외가 돼서 다른 쪽이 올라오고 얘는 멈춰져 버린 거지. 근데 다른 쪽 올라온 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종목이 가장 세게 시장을 끌고 가니까 땡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이 들어 올려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지금 비중 조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오늘 정리했지만 종가에 사든 아니면 다시 살 거란 말이지.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뭐 이거는 이제 매도세는 안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꼬리 달리면 좀 차익실현 하셔도 돼요. 비중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IT의 지금 비중이 절반 이상 50% 이상이잖아요. 60%뭐 이렇게. 그 이상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나머지의 변동성 종목은 뭐 단순한 기준에서 놓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제 뭐 지주사들 검색해 떴는데 우리가 놓치냐고 SK 이런 거. 아니 삼성화재 금융사들 움직이는 거 저 PBR입니다. 삼성화재. 아니 저 PBR인데 뭐 어쩌라고. 실적도 좋던데 어쩌라고. 얘네는 성장성은 제한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소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올려주셔도 돼요. 각 방에.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도 같이. 그 엔비디아 지금 PBR이 47배야. 얘네가 47배 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의 PBR이 4배가 되는 거죠. 4점 몇 배가 평균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BR이 47배까지는 아니고 지정 확장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디스카운트 요인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롯데지주 이런 거 안 뜨나 다 떠요. 근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뭐 지주사 사라고 헛소리들 하고 다닐 거라고 또. 은행주를 사면 제주은행사라고 엉뚱한 소리를 또 할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주사의 기준을 잡는다면 금융지주사를 놓고 보시고, 그리고 주력의 기준에서 자동차의 기준은 기아가 PBR이 1배가 넘었다고 해서 기아 그러면 못 오르나 이게 아니라 현대차 기준에 30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설정을 한다.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글로벌 시장이 속단 표현 미친 듯이 날아간 상태인데 왜 못 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 검색해 튀어나오면 들여다보면 돼. 예? 지금 HLB 46만 주까지 윤정도 분명히 말했어요. 난 지금 나도 소름 또 돋아. 여러분들 소름 안 돋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50만 주라고. 아니 뭐 신도 아니고 오늘 50만 주까지 7만 원 미만에서 채우고 또 50만 주 그 뭐 못 채우더라도 7만 원 넘길 때 50만 주 이상으로 땡기고 지금 쭉쭉쭉 땡기잖아. 예? 7만 원 이제 넘기면 이제 7만 3천 원까지 한 방의 기준이 또 잡혀 있겠죠. 삼성물산 얼마야? 13만 600원에다 1월 30일 날. 뭐 엔캠 뭐 하루 이틀이야? 13만 600원. 저거 실질적으로는 더 밑에서 떴겠죠. 얼마나 행복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지주사를 사든 뭐를 사든 사는 거고, 자동차가 그냥 뭐 저 PBR을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들 듣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저평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기 좀 주세요. 저기에 있겠구나. 현대차 기아에. 거기서 이제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일단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저 PBR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저 PBR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지수를 견인하겠다. 뭐 공매도 금지도 해보고 뭐 양도세 관련된 내용도 얘기해보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안 먹히더라. 그래 강력하게 저 PBR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론은 윤정도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이 이제 또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유보금 관련된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기업들별로 주주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주주하는 정책을 해라 이런 기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수의 견인이다. 현대차도 20만 원으로만 샀어도 얼마 오늘 수익이. 이 현대차 시가총액 5위짜리에서. 그리고 현대차 기아 뭐 어느 게 더 좋다. 그 따질 필요도 없어요. 뭘 따져. 실적은 현대차가 더 좋아. 기술적으로도 수급 범위는 현대차가 더 좋아. 단기적인 변동성은 기아가 먼저 움직였다고 해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뭐 쭉쭉쭉 계속 갈 수 있는 위치에 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군들은 이렇게 HLB 그룹 막 상한가 나오고 난리 났을 때 검색해 다 뜨잖아요. 주력주의 수익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형성이 되고 나면은 변동성 매매 뭐 이거 뭐 수익 범위 이거 못 보면 뭐 할 거야. 끝도 없지. 그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까지 하나씩 놓고 보시면 돼요. 기아까지, 현대차까지.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도 놓고 볼 거란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황 영상부터 올려드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윤정도 이야기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인지 뭔지는 알아서들 해석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려놓기 위해서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아글아글 쓰고 지금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효과는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효과 나고 있죠. 먼저 공매도 금지 때처럼. 근데 이거는 반짝이진 않아요. 계속 이제 부양책을 내놓을 건데 다만 그것이 저 PBR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다가 저 PBR 종목이라고 해서 막 지주사 막 들어오고 절대 안 된다. 윤정도 얘기만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 주말에 제대로 된 교육 해드릴 거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이 사이트에 유튜브에 어지간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번 시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더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 영상 작업하시는 분은 제가 이거 올려드리면 요 메인 화면에 주시면 돼요. 저 PBR 종목 신고가 폭등 랠리에 뭐 자동차 기준, 그다음 공지사항 뭐 수정한 거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현대차부터 해서 뭐 없는 게 어디서 에코프로 머티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HLB 생명과학 오늘 뭐 차익 실현 뭐 재편입 기준 뭐 이런 부분들 이 신고가인데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우리 정회원님들께도 문자 발송해 드릴 건데 이제 구정 이벤트 그렇게 해서 일주일씩 더 드릴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일주일씩.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십시오.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대처하세요. 혹은 나 신뢰할 수 있어. 1년 끊고 들어오세요. 대부분 다 VVIP 방은 다 1년씩 끊고 들어오시니까. 할인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나는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고 싶어요. 포트를 꾸리시든 아니면 뭐 변동성 매매를 막 정신없이 하겠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 주에는 많은 부분을 놓쳤어요. 뭘 놓치냐면 현대차 뭐 KB금융 이런 쪽에서 차분하게 계좌 수익 뭐 하루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하루에 3% 5%그 수익을 못 내겠어요. 벌써 계좌 수익이 20%씩 나와 있어야 돼. 일주일 만에 매매 따라하기 방은 변동성 막 너무 확장돼 있는 종목 안 들어가더라도 딱 세 종목 매매 따라하기 방은 세 종목을 기준으로 잡았죠. 현대로템 잠깐 편입했던 그 부분 말고 HLB 또 HLB 생명과학은 묶어서 보고 그리고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결론은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 세 종목이 결과적으로 일주일 단위의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 확장 윗방향의 결국은 기준 그 흐름들이
조금만 차분해지고 안정화되면 수익 보면은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장 상황이면 이게 왜 3개월이 걸려? 금방이지. 아니, 현대차만 그냥 뭐 집중을 해도 벌써 계좌 수익이 10% 이상이죠. 10%가 뭐야? 기아에 집중했다면 20% 30% 나오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고민들 잘 해보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구정 때문에 구정이 있으니까 이벤트를 뭐 기간을 일주일을 더 드리고 하는 거지. 연장하셔야 될 분들도 고민하시고 지금 연장 뭐 일정 범위 다 하신 것 같은데 연장하셔서 좋은 결과물 다 가지고 가십시오.